지난 2화에서 우리는 투자의 세계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의 세계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똑같아 보여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점도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훨씬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파산입니다. 솔직히 사람들은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좌를 열어봤는데 빨간 숫자가 보이면 심장이 먼저 반응하죠.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 결과보다 증권 앱을 확인할 때 혈압이 더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무학적으로 보면 진짜 위험은 단순한 손실이 아닙니다. 바로 파산입니다. 손실은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은 다릅니다. 복리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수십 번 성공해도 단 한 번 100% 손실을 입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마치 게임에서 열심히 레벨 99까지 키웠는데 저장 안 하고 전원을 뽑아버린 것과 비슷합니다. 계좌가 0이 되는 순간 복리 엔진도 멈춥니다. 자산 성장 시계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스스로 다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3화에서는 왜 장기 자산 관리의 최우선 목표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파산 확률 제거인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블랙스완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리의 곱셈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낮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수익률이 조금 낮은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계좌 잔고가 0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50% 감소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기분은 별로 좋지 않겠죠.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100% 수익을 거두면 원금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산이 100% 사라져 0원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회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학이 굉장히 냉정하기 때문입니다. 0에 아무리 큰 숫자를 곱해도 결과는 0입니다. 0 곱하기 10도 0이고 0 곱하기 100도 0이고 0 곱하기 1조도 0입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내일부터 하겠다고 100번 결심해도 오늘 밤 치킨 2마리를 주문하면 체중계가 감동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99번 연속으로 100%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투자 천재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100번째 투자에서 무리하게 베팅했다가 100% 손실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전 재산은 0원이 됩니다. 99번의 성공은 사라집니다. 결국 손실은 회복할 수 있어도 파산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0은 이전의 모든 복리 성과를 완벽하게 무효화합니다. 복리의 가장 강력한 힘은 사실 수익률보다 시간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 높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 50%, 심지어 더 위험한 수익률을 꿈꾸기도 합니다. 물론 상상만큼은 무료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연 8%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30년 동안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이 몇 년 동안 30%씩 벌다가 한 번에 대형 손실로 무너지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자산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복리는 시간이 친구가 되어줄 때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복리를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만에 키를 10m 늘리는 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살아남은 나무는 거대한 숲을 만듭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시장에 오래 머무를수록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반면 단 한 번의 치명적 손실은 오랫동안 쌓아온 시간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의 승부는 누가 더 화려하게 수익을 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살아남았느냐로 결정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큰 자산을 만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생각보다 공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들이 엄청난 승부사일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버튼 하나 눌러 수천억 원을 벌 것 같죠. 그런데 실제 자산 관리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리의 원동력은 높은 수익률보다 긴 투자 기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계좌가 살아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장을 잘 예측해도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로 계좌가 무너지면 복리는 즉시 종료됩니다. 그래서 검증된 투자 전략들은 놀랍게도 미래를 완벽하게 맞히는 데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데 집중합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의 최고 목표는 천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생존자가 대부분의 승자가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늘 우리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던 시장이 갑자기 뒤집히는 순간들이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 지정학적 충돌, 전염병 대유행 같은 사건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발생하기 직전까지는 거의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상 터지면 시장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재무학에서는 이런 사건을 블랙스완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들으면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손님입니다. 블랙스완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얼마나 큰 규모로 나타날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 미래를 맞추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최악의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둡니다. 이를 위해 자산 배분을 활용하고 적절한 현금을 보유하며 안전마진을 확보합니다. 쉽게 말하면 폭우가 올지 안 올지 맞히는 것보다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스완을 예언하는 사람보다 블랙스완이 와도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시장에 남습니다. 오늘 3화의 핵심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복리의 세계에서 파산은 0이 곱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번 0이 된 자산은 어떤 수익률로도 스스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둘째, 복리의 진짜 힘은 단기 고수익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남는 시간에서 나옵니다. 셋째, 블랙스완과 같은 극단적인 충격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는 언제나 안전마진과 자산 배분을 통해 생존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투자의 제일 원칙은 대박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재미없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결국 가장 큰 복리의 열매를 가져갑니다. 다음 4화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연평균 수익률의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술평균 수익률과 실제 내 계좌가 경험하는 복리 성장률인 기하평균이 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